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주식 대박 나시고 테슬라를 사셨어야 되는데 테슬라를 안 사셔가지고 어제 14% 올랐습니다. 하루에. 저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법을 이야기할 때 유명한 네덜란드 그 뭐냐 국은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튤립 그 국은.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버블이 꺼지기 전까지는 누군가는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예요. 혹시 지금 좀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14%가 폭등한 것은 어떤 거였냐면 테슬라가 작년에 인도한 차량이 90만 대가 넘어요. 96만 대인가? 반대로 좀 재밌는 건 테슬라가 미국의 그 교통안전국인가 거기서 리콜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주가가 폭락하지 않아요. 거의 뭐 이건 종교 수준까지 가버리면 예를 들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 지금 지지율이 바이든보다 높잖아요. 그런가요? 네,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 도대체? 그러면 이 종교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SNS, 유튜브 이게 페이스북 이게 정말로 큰 그래서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람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도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어떤 기술과 도구로 만들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정말 선한 도구로 선한 용도로 나온 거예요. 인터넷이란 거 뭐냐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가 논의를 통해 가지고 SNS라는 게 소셜 미디어이기 때문에 서로가 대화를 촉진하고 뭔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이런 목적이었고 공유하고 뭔가 가치를 공유하고 그랬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갈등과 분열과 대립과 투쟁과 유튜브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계속 추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들어요. 네. 다른 건 안 들어요. 네. 그리고 그걸 유튜브에 나온 걸 믿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PD님이 그랬잖아요. 아드님이 그랬잖아요. 이 유튜브를 할 정도면 사람이 그래도 상당 정도의 똑똑한 사람이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라는 말을 할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을 체크하고 말을 체크하고 단어를 체크하고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걸 그냥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그냥 드라마 보듯이 해요. 드라마를 보면서 저건 뭐지? 저 대사 이상한데? 저 일관성이 없는데? 말이 다르잖아 이거! 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천이 들어오면 또 누르고 또 들어오면 또 누르고 그러니까 관련된 추천만 계속 들어오니까 그게 AI 알고리즘이니까요. 이건 처음에 SNS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을 개발했던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정반대 세상이 오죽하면 바이든이 그렇겠어요. SNS가 인간들을 완전히 갈갈이 찢어놓는다. 정말 갈갈이 찢어놔요. 그리고 2년 전에 그 미국 의사당 그 캐피털 힐 그 습격했던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SNS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다 몰려왔잖아요. 이거 부정선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설명하고 증거를 보여줘도 조작된 증거다. 한마디로 끝이에요. 게임 끝.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이번에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개인 간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지? 근데 이건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더더욱 심해진 거예요. 뭔가를 같이 읽으면서 체크하고 확인하고 서로 상대방 반론을 제기하면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줌으로 무슨 논쟁을 하나요? 잘 안 돼요. 그리고 줌이라는 비대면 특징은 뭐냐면 농담을 하지 못해요. 농담하고 잡담을 못해요. 줌 회의가 끝나면요. 가만히 있어요, 다. 자, 저도 이제 줌 회의를 많이 주재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교수님들 또 뭐 혹시 다른 이야기, 개인 신상도 좋고 없으면 뭐 이야기 자유롭게 해주시죠. 뭐가 자유롭게 해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또 뭐가 있냐면 분열된 상태로 하나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세그멘트에서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필요한 인터넷 상호작용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 집단이 다른 집단을 억압하거나 이게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 커뮤니티끼리만 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연결을 중요시하는 연결을 필요로 하는 또 연결이 갇힌 SNS가 분열과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 패러독스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인간의 제도는요,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돼요. 예를 들면 원폭 같은 경우도 보세요. 원폭도 그 처음에 누군가요? 오펜하이머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원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그게 결국에 히로시마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처음에 원자력 기술이라는 것은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인간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특히 그런 어떤 과학적 윤리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드는 목적은 사람을 죽일 거야 라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원폭이 떨어졌어요. 징징. 순간에 10만 명, 20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런 걸 보고 그 사람의 오펜하이머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괴로워했거든요. We knew the world would not be the same. Few people laughed. Few people cried. Most people were silent. I remembered the line from the Hindu scripture, the Bhagavad Gita.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근데 반대로 또 그 사람들이 그 초기에 미국의 원폭을 개발했던 사람들이 그 기술을 또 소련에 갖다 줬어요. 미국만이 독점하면 안 된다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소련도 개발했어요. 근데 소련만 개발하나요? 그 다음에 영국도 개발하죠. 프랑스도 개발하죠. 중국도 개발하죠. 심지어 파키스탄도 개발하죠. 지금도 심지어 북한도 개발했죠. 자, 이게 이제 인간 사회가 행복해지냐는 의미예요. 근데 사실 원폭 같은 거는 대량 살상 무기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억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크잖아요. SNS는 뭐 오펜하이머는 괴로웠다고 하지만 마크 주커버그는 괴로워하지 않는 것 같고. 인스타그램은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사진이 페이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란 걸 자기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호텔에 갔고 좋은 어떤 관광지에 놀러 갔고 또는 뭐 좋은 장소에서 놀았고 이걸 다 올리거든요. 근데 거기 안 간 사람은 그걸 모르게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불행한 거예요. 보세요. 인스타그램 보면 나는 좀 우울해요. 나 좀 오늘 성적 안 나와서 힘들어요. 오늘 정말 일이 잘 안 돼서 피곤하네요. 이런 거 올리나요? 안 올려요. 다 오늘 뭐 파티 갔어요. 뭐 오늘 막 비싼 거 먹었어요. 사람들 보면 음식 나오면 사진부터 찍어요. 다. 맛있고 비싼 거 먹었어요. 부럽지 이 말이에요. 네. 옛날에는 그 자랑질이라는 게 그냥 오프라인에서는 자기가 눈에 띄는 사람한테만 자랑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이렇게 새 옷을 입었다 설에 그럼 그거 입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나 뭐 새 옷 받았다, 뭐 신발 받았다. PD님은 그런 세대가 아니겠지만 저는 옛날에 신발 받고 이랬을 때요. 운동화를 받았다. 이거 막 평소에는 고무신을 받거든요. 지금 너무 멀리 간 것 같은데. 그래요? 네네네. 아니, 저 어린 시절인데? 멀리도 아닌데? 제 초등학교 시절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급변했네요. 정말 진짜. 급변한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팍 정말 질주해 온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아요. 네. 행복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자극하고 충동질하는 게 SNS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한번 일회성일 수도 있고 과장한 걸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의 특징, 제가 20살, 뭐 25살 이때 한참 성행하던 건 싸이월드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사실 슬픈 일도 올리고 제 감정도 올리고 그래서 흑역사들 연예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SNS는 철저하게 타인과 관계에서 타인으로부터 위로받거나 칭찬받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예요. 네. 흑역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네. 인스타그램은 그보다도 훨씬 더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위로보다는 인정이 강한 게 뭐냐면 사진 중심이라 그래요. 사진은 자랑에 최적화된 도구예요. 그래서 심지어 인스타그램에 그 사진 올리려다가 찍어 죽잖아요. 절벽에 떨어져서. 기차가 오는데 그걸 찍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막 죽잖아요. 죽어도 그걸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정이야, 인정. 좋아요는
좋아요를 받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에 해악을 끼치고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걸 그걸 페이스북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그걸 직원이 폭로해 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거요? 네. 놔둬야죠. 그게 참 고민인 것 같아요. AI라는 것들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요. AI는 그 사람에 맞추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PD님의 성향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추천을 해요. 네. 근데 인간의 삶과 교육에는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먹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을 넓고 하고 폭넓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이슈예요. AI의 본질이 맞지 않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빅데이터나 AI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랜덤하게 뭔가를 추천을 해줘야 되고 랜덤하게 이것과 다른 의견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면 교육과 훈련과 경험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생각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거든요. 크리티컬 띵킹이라는 게 있는데 비판적 사고거든요. 그게 사실은 잘 되지 않는 거죠. 쭉 거슬러서 어디까지 문제가 가는가 했더니 마지막 가정교육까지 가더라고요. 우리 일상 삶 자체가 전부 그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요소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언론처럼 뭐 기레기라든지 이런 표현을 미국에서는 하지 않았나요? 이방원이 처음에 그 1차 왕자은하 때 걔를 제거하고 정도전환하고 얘들을 다 죽이잖아요. 12.12는 근데 구사단인가를 뺐잖아요. 표정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감정을 못 읽는 거예요. 2년 반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 공백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상당히 이 후유증이 오래 갈 것 같아요.